안녕하세요, 여러분. KYH 환경 채널입니다. 비전문가들을 위해서 각종 환경 정보와 지식을 함께 공부하고 공유하는 KYH 환경 채널. 오늘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환경하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워드, 말 중에 하나죠.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라고 하는데요. 이 sustainability가 등장하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부각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ESG라고 하는 글로벌 트렌드죠. environmental, 그다음에 social, governance라고 해서 모든 그 회사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또는 전 지구적인 친환경적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게 그 ESG인데요. 아마 이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 ESG를 이끌어 온 가장 최초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는요, 1713년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지를 위해서 펜을 한번 쓸 건데요. 자, 1713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처음 사용한 사람이 독일의 산림학자라고 해요. 이제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산림경제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산림학자이다 보니까 이 당시에 각종 산업에 활용하고자 산림을 무분별하게 벌채하는 이런 현상들 또는 훼손하는 이런 현상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서요. 산림경제학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야기 단어를 여기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1987년에 한스 카를 폰 칼로비츠가 제시한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단어보다 조금 더 경제적 발전, 경제와 연결시키는 개념인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죠. 그동안에 이제 단순히 그 산업에 필요한 각종 환경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 발전이 급속도로 증가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환경 자원에 대한 고갈 또는 무분별한 사용, 남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 지금 우리가 당장 쓰고 말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인류의 지속적인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을 우리가 남겨놓고 또 고민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겨난 것이 Sustainable Development입니다. 즉, 자원을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공유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네, 그 보고서가 나온 게, 그, 브룬틀랜드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그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에서 나왔는지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1972년 스톡홀름 보고서, 협약. 이걸 쓰니까 지워지네요. 스톡홀름 협약. 그 다음에 1992년 리오 협약에서 처음으로 ESSD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 ESSD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1972년에 스톡홀름 협약이 있으면서 이때 그 유엔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라고 하죠. 어, 인간환경회의에서 인간환경의 개선과 보존으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이러한 책임을 지고 환경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수립했는데요. 그 원칙을 이어받아서 진행한 것이
1992년의 리오 선언입니다. ESSD,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조금 안 좋지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사운드, 안전하고, 또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으로 본격화 시켰습니다. 자, 그 이후에,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협약이었죠. 교토 협약이 1997년에 이루어졌고요. 이때 본격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산업활동이나 각종의 편리한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기후변화를 저감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생겼었던 거죠. 네, 이 교토 협약에서는요, 그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선언한 그런 협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각국에서 1990년 대비 얼마만큼의 감축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유럽이 아무래도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 또 캠페인, 정책들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리딩하는 이런 국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그 회원국들이 이 당시에 8%의 그 온실가스 저감, 1990년 대비 8%의 온실가스 저감을 하겠다라고 선언했고요. 또 이때 미국도 같이 자기네가 뭐 7%의 감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연합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들을 아주 선도적으로 진행을 잘 하고 있지요. 반면에 미국은 조금 이따 얘기할 파리 협정에 뭐 참여한다고 했다가 또 그 다음 정부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다가 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참여를 하는 조금 책임론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997년 교토 기후변화 협약 이후에 2011년에 좀 다른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들을 주로 했었는데, 어, 이 1994년 ESG가 처음 등장한 얘기를 빼버렸네요, 제가. 요거는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기는 한데요. 아마 ESG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우리 영상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에 CSV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Creating Shared Value, 즉 가치를 공유하는 공유 가치의 창출이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CSR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CSR이라고 하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기업이 보통 그 돈 버는 게 가장 제일 목표인 단체잖아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이런 단체인데, 이 기업이 단순히 자기네들만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 뭔가 활동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한 활동이다. 그래서 기업이 그러한 이익 창출된 부분을 사회와 같이 나누어야 된다.
라는 것들의 기초에서 CSR이라고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자기들이 창출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뭐 사회공헌, 사회기업, 사회적 기업, 뭐 사회적 기부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에 어, CSV라고 하는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개념을 등장을 시켰는데 이거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단순히 그냥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함께 향유하자, 함께 누리자라는 개념으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CSV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조금 더 환경에 대한 부분도 강조가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아무래도 이제 그 ESG에 조금 더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2015년에 파리 협정입니다. 이 파리 협정은 환경 부분에서는 정말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지요. 네, 이 파리 협정에서는요, 기존의 그 교토 의정서, 교토 기후변화 협약을 상당히 발전시킨 개념 또는 범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몇 프로 감축하겠다. 뭐 미국은 몇 프로 감축하겠다. 또 1차 년도 기간에는 총 5.2% 감축하겠다. 2차 년도에는 몇 프로까지 감축하겠다. 2차 협의 기간. 이런 이제 그 온실가스의 감축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요. 파리 협약에서는 온실가스보다는 지구의 기온 변화에 훨씬 더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 지구 기온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1.5도 이상 올리지 않도록 1.5도에 제한을 두는 이런 목표를 세웠고요. 또 이 참여하는 국가의 수도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는 선진국 중심으로 한 이제 38개국 정도 참여를 했다 보면 파리 협약의 경우에는 음, 그 유엔의 당사국 전체 당사국이 다 참여를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약 195개국이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의 좀 의무적 감축을 강조하고 또 이게 그 수행되지 않았을 때 징벌적인 내용도 담았다라고 하면 파리 협정에서는 그걸 좀 더 자유스럽게 왜냐면 비선진국도 참여를 시켰으니까요. 그래서 비징벌적인 개념을 도입을 했고 또 특별하게 아, 자기들이 얼마큼 하겠다라는 것을 강제하지 않고 각국에서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어떤 기간도 정해놓지 않았고요. 그냥 그 각국에서 할 수 있는 언제까지 얼마 하겠다라는 정도의 그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파리 협약에서 얘기한 1.5도, 왜 지구의 기온이 1.5도인가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한번 영상에서는 이 파리 협약에서 얘기한 1.5도, 지구의 평균 기온 1.5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